장직기 내일의 집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보자분이 제보해 주신 거는 좀 사연이 복잡한데요. 제보자님 딸이 좀 뭐 귀신을 본다, 몸이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네일아트 선생님이랑 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이제 딸이 네. 몇 살이에요? 딸분이 21살입니다. 네. 현재 아파트에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되셨고, 그 네일아트 선생님에게 이제 집안에 이제 뭐 딸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제보자분 어머님이 좀 많이 하셨는데, 이 네일아트 선생님이 무당분이랑 이제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보자님 어머니도 무당분을 소개를 받았고, 이 네일아트 선생님은 신내림까지 좀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보자님 딸이 좀 겪은 현상들은 뭐 귀신을 본다거나 살짝 저희가 보기에는 무속 관련된 그런 꿈을 좀 많이 꾸는 것 같은데, 맞은편에 당집이 있는데 그 지붕 위에서 아이 귀신이 이렇게 뛰어놀고 있었다고 하고요. 꿈? 아니요. 꿈은 아니고 이건 직접 보신 거. 꿈은 뒤에 나옵니다. 따님이? 네, 네. 따님. 제보자분이에요, 따님이. 21살. 아. 네. 그리고 이 제보자분 방에서 같이 가자라는 아이 남자 목소리를 듣고 귀신을 보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 방이 있는데 할머니 분 침대 위에서 이렇게 서 있는 할아버지 귀신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서도 섀도우를 보셨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꿈에는 어떤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공간이 있었대요, 꿈에서.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조명은 파란색 조명이고 거기에 관이 2개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을 열어보니까 한 명은 외할아버지의 시신이 있었고요, 한 명은 처음 보는 할머니의 시신이, 이렇게 2 관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꿈을 많이 꿔요. 여기 집에 오기 전부터 중학교였나 고등학교였나 어떤 꿈에서 다리 한가운데 거기 문이 좀 있었어요. 밖에는 촛불이 있었는데 그게 빨간색 있었고 그 문을 열었더니 안에가 좁아야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에는 촛불이 파란색이었고 관이 2개가 있더라고요. 둘 다 열어봤더니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거기 좀 누워 있었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저희 그 외 할아버지였고 그쪽 오른쪽에 계셨던 할머니는 모르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깼고.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조금 이상하게 자꾸 검은 게 자꾸 보인다 하더라고요. 여기 이사 오고 나서부터요? 네. 여기에서 산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3년? 3년. 네. 그래가지고 검은 게 보인다 그러고, 할머니 방에서는 뭐 할아버지를 봤다 하고. 모르는 할아버지세요? 네. 근데 그 머리가 좀 헝클어지고 길고 하얀 한복 입고서 할머니 침대 위에 좀 서게 섰다가 사라졌어요. 그 할머니가 누워 계신 상태에서 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아니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데? 네. 여기 다 나와 있었거든요. 네. 다 나와 계셨구나. 그리고 얘가, 저희가 저쪽 앞에를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부당집이. 깃발이 있어요. 이렇게 저 바로 이렇게 정면에. 보이는 길에요? 네. 한 번은 거기 위에서 누가 이렇게 막 뛰다니는 걸 봤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뭘 잘못 봤거나 비닐이던가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밖에서 여자 소리가 들린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자다가 안방에서 부르는 소리도 듣고, 요 옆에서 남자 목소리였나? 하여튼 갑자기 야! 그러는 소리 듣고. 어머니도요? 네. 그래가지고 잠을 좀 깨우는.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셨을 때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누군가 옆에서 야! 질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생생해가지고. 생생했어요? 네. 네일아트 선생님은 이제 의문사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보자님 어머님을 만났을 땐 신내림을 아직 받지는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친분을 유지하시다가 그때쯤에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저희가 일단 유품을 다 수거해 왔는데, 그 네일아트 선생님이 제보자님 가족에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주셨다고 해요. 뭔가 물건을. 그리고 뭐 팥이나 소금을 담는 그런 뭐 접시? 그런 것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이외의 물건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주신 것 같긴 합니다. 뭔가 팥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마음에서 주신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직접 기도를 올리고
그 제보자분 가족에게 전달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집 안을 좀 돌아봤는데 할머니 방에는 지금 위에 내용과는 좀 다르게 좀 천주교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고 방에서 직접 또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일아트 선생님에게 이제 신아빠 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죄송한데 네. 신아빠 개인각인가요? 요거는 제가 수기한 건 아니긴 한데 제가 적었습니다. 개입니다. 네. 아, 거기서부터 그냥 내가 할까? 아,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네. 아마 좀 제가 정리를 이거 제가 해놔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따님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뭐 병원도 다니고 검사도 받고 했는데 원인도 없고 그러다가 무당집을 여기 전에 한 군데를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별거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 동네에 이제 네일아트 사장님이랑 친해진 건데 다 얘기했답니다. 뭐 집안 사정, 뭐 가족 상황, 뭐 겪은 일, 딸의 뭐 봤던 거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분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무당이 있다. 한번 소개시켜 주냐 해서 간 게 이제 그래서 만난 게 이제 이 신아빠라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 어머님이 돈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일아트 사장님보다 먼저 신내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일아트 사장님이랑 이 어머님이랑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딸이 있는데 네가 신내림을 안 받으면은 딸이 이제 신내림을 받을 거다. 받아야 된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뭐 팔라, 말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주를 팔라, 금을 여기다가 몇 돈을 올려라. 그러면 이 딸이 괜찮아질 거다. 그러니까 딸을 신내림 받으라는 그건데 뭐 진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제보자님 가족은 힘들다 보니 부적 같은 거 뭐 180만 원짜리 뭐 평생 안정기업부인가? 평생 행복 평생 행복부 뭐 이런 거를 막 끌어다가 다 했고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도 이미 세뇌가 된 상태는 맞아요. 그 이분을 좋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소개시켜준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정말 돈이 있었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일아트 사장님의 이 운명이 어머니가 겪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손톱이 좀 약해가지고 자꾸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누구 이제 친구 엄마 말 듣고서 이제 네일을 뭐 하면은 좀 오래 버틴다, 안 찢어진다 그래가지고 네일샵이 괜찮다 해서 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터놓다 보니까 편해서 그리고 또 본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편하게 터놓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가정사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어디 점집을 가는데 거기서 잘한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를 갔었고 근데 그때 아마 그 선생님이 얘가 좀 안 좋아서 팔아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팔아줘야 돼요? 네. 어떤 걸 팔아줘야 된대요? 팔자를 좀 팔아줘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사주팔자를 팔라는 네,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구타라는 말 같은 건 안 했어요? 돈이 없는 걸 알아요. 저희 집에서. 예. 저 혼자 벌어서 애들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라에서 지원해 준 걸로 있는 거거든요. 한부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이제 어려운 걸 알아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부적 하나 썼었고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안 좋은데 팔기에는 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이 10돈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요. 사주를 팔아서 내 양여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분 딸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금을 10돈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없어가지고 급하게 얘 이제 평생 부적을 예. 하나 썼었어요. 그때 한 180 들었나? 그것도 180만 원 주셨어요. 저기. 부적도 꺼내 놓으셨죠? 네. 그럼 어머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하셨겠네요. 딸을 위해서. 그쵸? 했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런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게 뭐 작년에 가장 저희가 들었을 때 특이했던 거는 가전제품이랑 전자제품이 순서대로 다 고장났대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돈 나갈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중고차를 좀 싼 걸 사긴 했어요. 뭐 250만 원? 좀 엄청 오래된 거, 연식 오래된 걸 샀는데 그것도 그렇게 고장 날 일이 아니었는데 폐차할 정도로 그냥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50만 원이면 폐차할 정도는 사실 그냥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어머니도 말씀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것들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상황적으로 차례대로 고장나는 전자제품들이랑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날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설마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좀 안 좋았었어요. 전자제품들이 다 고장났어요. 갑자기요? 네. TV 고장나서 버렸고 에어컨도 작년에 새로 갈았고 그리고 저희 엄마네 집에 있던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가지고 김치냉장고를 여기다 드렸어요. 엄마가 애들을 봐주시니까 여기서 해야 돼서. 그러고 나서 냉동고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냉동고가 한 7년 됐는데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대요. 더 싸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냉동고 바꿨지. 그러고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네요. 간신히 고치긴 했는데 전원만 들어오게 고쳤는데 다음에 고치려면 사야 된대요. 그 정도로 고장이 났대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고장날 게 아니었죠. 네, 세탁기가 고장이 났는데 세탁기는 고장날 때가 솔직히 됐어요. 근데 세탁기도 고장이 나서 새로 갈고 하다못해 전자레인지 그리고 보일러 돌리는 저기 있잖아요. 그것도 고장 났었고 저희 인터넷선이 엄청 끊어졌었어요. 벽 속에서 뭐가 이렇게 딱딱딱딱 끄는 것처럼. 아 피크로 차도 고장 났어요. 와, 더 힘드셨겠네요. 차가 작년에 23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만 220 들어갔는데 결국엔 폐차시켰어요. 고장날 수 있는 건 다 고장났네요. 그냥. 근데 이게 집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230만 원짜리 차를 샀겠지만 사실 그 정도면은 사면 안 되는 게 맞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웃긴 게 다른 데 고장난 것도 아니고 네. 연료통에 자꾸 물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는 거기에서 느낀 거는 이분의 양밥이나 양밥이 있지 않나? 저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은 생년월일이랑 뭐 집 주소랑 이런 거는 여기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일아트 사장님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자체에서 되게 인품 좋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장사도 그냥 뭐 그럭저럭 뭐 사람들하고 막 잘 지내면서 이렇게 두루두루 했던 사람이고 급사를 하게 됐는데 이 급사의 이유가 원인 불명이고 특이한 점은 어머니한테 신아빠하고 구슬하고 나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한 줄 코멘트를 달았다고 해요. 신딸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부터 얼굴에 핏기, 입술에 핏기까지 다 창백해져가지고 막 아프면서 며칠 다니다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건강에는 뭐 이상이 없다. 원인 불명이다. 하고 다음 날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좀 보태자면 네. 캠방 당시에 네. 네일아트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머리가 좀 아파서 MRI까지 다 찍었는데 다 정상이다 하고 이제 다음날 바로 급사된 그렇죠.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그때 많이 아프셨대요. 그 시기에 굿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이 코멘트가 나온 거고. 그 돌아가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네, 그때 아마 굿하는 거, 좀 뭐 어려운 거였었는지 그런 거 있어가지고 하고 나서 좀 몸이 힘들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구슬 선생님 그 신딸이 하신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신아버지하고? 네. 거기에서 가가지고 이제 이제 도와드리고 그런 거겠죠? 그거에서 좀 힘들어지셔가지고 그 이후에 돌아가신 게 몇 개월 걸리셨어요? 그때 한참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저 마지막 본 날 이제 많이 이제 입술도 하얘지시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가신 것 같아요. 가고 검사 받고 그날 이상 없다고 그러고 그날 돌아가셨다고. 그날 그 다음 날 새벽인 거죠?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준 거는 그냥 진짜 좋은 마음으로 준 것 같아요. 저희가 옷 같은 거나 뭐 신발이나 믹서기 뭐 이런 것까지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가족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걸로 보탬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급사를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유품이 된 건데 이 유품이 이 집에 너무나도 많은 거죠. 2박스하고도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박스는 저희가 가져오고 남은 거는 그냥 버릴만 한 거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원사전을 해봤었잖아요. 이 무당의 수법이 저희가 시원사전을 했을 때 사연으로 나왔던 사례들이랑 너무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거는 저희가 그때 시원사전을 하던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앞서 저희한테 나올 수 없던 것처럼 지금 어머니가 그런 증세를 보이고 계세요. 보복의 무서움, 뭔가의 되게 두려움. 그거는 이 사람의 가스라이팅과 세뇌로 인한 두려움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나서서 뭔가 어머니하고 더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일아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일단 저희가 확인한 거는 남편 그리고
따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아빠, 여기 네일아트 사장님, 남편, 뭐 어머니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던 분들이 있다라고 저희가 인터뷰는 했고요. 이분의 수법이 문제인 건데, 단순하게도 네가 신내림 안 받으면은 누군가가 신내림을 받아야 돼. 가족을 걸고 넘어가는,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노려서 한다는 점이 굉장히 악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이쪽 제보자님 쪽 가족에서 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먼저 신내림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받게 됐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지 않고 저희 당집기에 제보를 해주신 그 타이밍은 여기 당집에 갔다고 했죠. 네. 네, 들어가서 어머님이 뭐 여기서 뭐 어떤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뭐 사람들 이렇게 이 신뢰가 생기고 그러면은 뭔가 대화를 하다가 뭔가 발작 버튼 같은 걸 누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대출 같은 것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만들어서 신내림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꼭 도와준 것처럼 안 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그냥 그때부터는 나와가지고 연락조차도 안 하고 있고요. 신내림을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지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고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신 거죠. 아, 여기서 하나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5천인데 3천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3천을 어떻게든 모으려고 했는데 사실 못 모으신 거래요. 못 모여가지고 못한 거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그 돈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좀 사이에 껴넣어야 되는 거는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전이고요. 그 법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천만 원을 만들어야겠다였대요. 예, 그게 맞고. 그러면 이분이 신내림을 받은 게 한 기간이 얼마나?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한 몇 달 안 됐어요. 얼마 받고 했는지 얘기해줬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신내림 받으라고 얘기했으니까 둘이 그 금액적인 건 공유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원래는 5천이었는데 3천 해줄 테니까 내라고 그랬대요. 예, 그래서 네일아트 사장님은 3천을 주고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네일아트 사장님은 5천에 해야 된다고 해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쵸? 그 정도로 믿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뭐 돈이 그 당시에 없었던 분인데 갑자기 대출이 돼가지고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은 마음이셨겠죠. 예, 그리고 더 의심 없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꼬이니까 얘 한 번 미니로 해가지고 300 그거 됐었거든요. 굿이요? 예, 얘 없이 그분 둘이서. 그래서, 솔직히 여기 하기 전주에 한 번 봤어요. 네. 데리고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나올까 해가지고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 법당으로. 예. 그러고서 잠깐 앉아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서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주 대성통곡을 하고 진짜로. 어머니가요? 네. 진짜 얘들 이제 실비금 같은 거 해약해가지고 그 3천만 원을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사자 굿인가 그런 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진짜.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무언가가 막았겠죠. 이건 절대 안 네. 된다.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우선은 연락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제보자님하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남동생은 지금 고등학생 1학년? 중학생 3학년 정도인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고, 어머니하고 제보자님하고 가장 닮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주파수적으로, 이런 체질적으로 좀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집 자체에서 저희가 뭐 헌팅을 한 건 아니고 항상 하듯이 그냥 EMF 반응을 보러 다녔는데, 유품 뭐 이런 쪽이나 뭐 거실, 뭐 귀신을 봤다는 곳에서는 반응이 전혀 없었지만, 무당집 제보 왔을 때 이제 진또가 본 장롱 쪽에서 EMF가 문을 열자마자 5칸이 그냥 팍팍팍 튀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한번 체크를 했고, 그 반응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심령조사팀이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저희가 표식이라도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그쪽 장롱 벽면 쪽에서 이런 모양의 표식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육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장롱 안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한문처럼.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장롱이 많이 오래됐냐 또는 중고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아파트 이사 온 지 3년 됐는데 이사 들어올 때 산 장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정. 네. 이 방에 체크를 해두고 이제 거실 쪽 넘어가지고 제보자님 따님분 방으로 갔는데,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장롱 쪽에다 EMF를 하려고 도는 찰나에 갑자기 집에서 굉장히 큰 파열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그거를 저희가 나가가지고 추측을 했을 때는 현관문을 누가 쳤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누군가 장롱문을 열었다 닫았답니다. 소리가 그랬어요. 네. 안방 쪽 또는 현관문 라인. 울렸구나. 네. 문소리였어요. 네, 그런 소리여가지고 굉장히 소름 돋았는데 웃긴 건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롱 쪽을 여니까 제보자님 따님 쪽 장롱에도 양말, 속옷 있는 위치에서 세 칸이 그냥 고정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어우 소름 돋아. 유품이 있던 자리가 어머님 방 장롱 그리고 제보자님 따님 장롱엔 유품이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이 정도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따님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아이고 그 따님분은 어렸을 적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았고요. 현재 따님도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상태고 세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 무당만 만나고 무당 만났다가 돌아오면은 그 하루는 괜찮고 그 두 분 말투는 좀 어때요? 어느래요? 그 따님분이 지체장애. 네. 그죠? 어느한 거. 근데 따님은 제가 이제 캠방 당시에 그때 당시 보면은 따님을 좀 보면은 느꼈다. 보긴 봤지만 꼭 헛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좀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본인도 그때에서는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맞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그때는 이 제보자님들은 무당이랑 관련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일제히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분명히 여기 죽은 사람 물건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저 여자는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네일아트 사장님이 돌아가셨고 근데 그 사람이 옷을 좀 줬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었다. 그러니까 좀 저희한테 많이 숨겼어요. 지금 이 무당이랑 따님도 접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좀 전에. 근데 저희가 캠방 당시에는 본인들은 무당이랑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라우마일 거예요 라고 했지만 지금도 귀신을 본다 할아버지 그리고 꿈 내용을 보면 파란 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런 꿈을 꾼다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무당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무당이 사주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내는 거일 수도 있죠 계속.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면 따님도 계속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헛것을 보고 뭘 보건 간에 이 무당이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대요. 법당에 가면은 뭐 딸 앉혀놓고 옆에 지금 뭐 할아버지 와 있다, 할머니 와 있다, 그러니까 뭐 누구 와 있다. 세뇌를 시켜놓는. 이거 동네 무당들 그 수법이라서. 네, 시골이잖아요, 시골. 그렇죠. 친아빠라는 사람도 뭐 세순모고 어머니가 뭐 세순무라고? 네네 세순무는 어머니 친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순무면 아, 진짜 강신무구나. 내리면 안 되지. 왜냐면 세순무는 가업을 내리는 거. 가족이 가족한테. 그러니까 얘네 엄마가 그거라는 거잖아. 얘네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신아빠의 새끼 엄마가 그 새끼 진짜. 신아빠 엄마가 이제 그거라는 거잖아. 무당. 네. 참.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좀 몇몇 개가 있는데 우선 신내림에 대해서는 이 신아빠와 신딸 관계를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유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이게 전형적인 이제 무당에 대한 가족 구성원이 형성됐을 때 같이 되게 친목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 아니고서는 신아빠인 이 남성이 네일샵을 가서 이 남편하고 친해질 수 있는 구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예,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 집의 남편도 제갓집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추측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심 갖는 게 남편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남편은 몰랐을까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58,000%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무당하고 이렇게 친해진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죽음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지금 별일 없는 거 봐서는 뭐 그냥 드문드문하게 둘이서 연락하는 정도일 거고 네,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무당 쪽으로 엮는다고 하면은 이건 이제 진도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네일아트 남편에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조금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가 힘들 수 있다. 왜냐면 둘 중 한 가지인데 무당에 대한 이제 되게 안 좋은 시선이 생겼거나 두 번째는 아군이거나 저쪽과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우리가 얻기에는 되게 쉽지 않은 정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보자님이 연락을 해보시고 나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사를 하게 된 네일아트 사장님, 그 이제 무당분이죠. 그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알고 계세요? 신내림을 받은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신내림 받을 당시에는 몰랐었어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는데 원체 잘 어울리셨어요. 남편분하고도 법사님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 와가지고 기방. 장사가 안 되는 기방 같은 것도 해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친했던 분들이라 그냥 어울려 다니는 걸로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 네. 그냥 이렇게 잘해주고 하시니까 네. 그렇지만 내 와이프가 신내림을 받았는지는 아는지 모르는지 네. 모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때까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 네일아트를 그만두시고 이제 법당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를 접으려고 하셨겠네요. 네. 업종을 바꾸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보자님 쪽으로 이제 좀 시야를 돌리면 제보자님은 왜 그토록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가? 신내림에 대한 이 집착, 갈망, 이유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돈 때문에 못 받았을 뿐이지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이 무당집을 신청했을 때도 딸에게 신이 온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좀 약간 궁금증에 의한 신청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귀신을 본다고 빙자하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쪽으로 이제 쭈쭈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그 다른 무당에 대해서 이제 일제히 감추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감출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고 왜 신내림이 집착을 하는 걸까? 어떻게 보면 따님도 좀 아팠고, 그리고 이제 제보자님은 근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귀신이 안 본다. 그러니까 못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었다 얘기했고, 야, 소리만 좀 들었지, 뭐가 지나가는 소리. 근데 따님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컸나 봐요. 집안 환경상 따님이 계속 무언가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있을 법한 뭐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무당을 만났잖아요. 2년 4개월 전에. 이 무당의 한 말 때문에 그때부터 집착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제보자분, 그러니까 어머니분이 하신 말씀이 네일아트 사장님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케이스로 당하신 것 같은데, 결국에 저희도 이제 인터뷰에서 뱅진이 형님이 왜 이런 신내림에 대한 이런 거 의문을 가지셔서 좀 여쭤봤는데, 제보자님도 결국에 그걸 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얘기했을 때 본인이 안 받으면 이 딸이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두 분 다 결국에는 자신의 자식을 지키기 위한 것 때문에 그렇게 혈안이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진짜 가족팔이 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상 이 이야기의 시작 자체도 어머님이 따님이 아프고 뭔가를 보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서 됐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이 네일아트 사장님 근처에 와 있던 이 무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결국에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일어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딸도 신내림 받아야 된다라고 막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했죠. 저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받으면 딸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근데 결국에 신내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분은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딸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받으신 딸 거고. 대신에? 응. 그러니까 원래 그분도 있었고 딸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파열음이 났고 부적을 장롱으로 쓰는 이유. 근데 제가 부적을 좀 봤어요. 네. 표식이 있다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쉽게 설명하면 보통 합의부로 쓰는 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적 모양이 있어요. 합의부가 있고 그 아래는 집가처럼 써 있는 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이라고 저도 확신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진짜 그냥 UV로 이렇게 화면만 봐도 이거 부적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선명한 거예요. 꼭 쓴 것처럼. 그래서 뭔가의 합의를 보려고 하는 부적의 좀 표식이 아니냐라고 제가 추측은 하게 됐거든요. 그 부적을 보고, 그 표식을 보고. 누가 썼는가?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현장에서 그걸 보잖아요. 저렇게 제가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는 좀 크게 보이는 거고, 조그맣게 한자들이 한자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아니, 적어놓고 진짜 막 적어놓고 제가 막 봐도 적어놓고. 그냥 부적처럼 써 있더라고요. 네, 너무 신기하고 부적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그 당시에 그 장롱이 좀 무섭다고 느껴졌던 게 정확히 그걸 발견하게 된 경위가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가 장롱을 끝에서부터 쭉 문을 열었어요. 이제 뱅진이 형님이 EMF를 들고 쭉 열었는데 맨 안쪽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 부적이 그려져 있었던 장롱이 맨 안쪽에 위치돼 있는 건데 뱅진이 형님이 처음에 이렇게 딱 열었습니다. 근데 마치 그 반응이 쭉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뭐가 슥 하나씩 나오는 것처럼 뱅진이 형이 이렇게 들고 가만히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 지나고 두 번 지나고 그렇게 해서 총 한 4번 정도 됐었는데 맥스가 3번 치고 한 번은 오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는 3칸으로 탁탁 치다가 그냥 아예 싹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반응이.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마치 뭔가 나오는 것 같은 안쪽이죠. 느낌이었어요. 네, 맨 안쪽. 제가 여자 얼굴 네. 귀신 네. 같다. 여기가 그 네일아트 사장님이 딱 유품 하얀색 옷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나 하얀 얼굴의 여자를 봤는데 40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네일아트 사장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일아트 사장님이 40대래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가 좀 아리송한 거죠. 그 뭐 여러 가지 그냥 현상들을 봤을 때 그 부적 모양. 바깥에 써져 있어요? 안쪽에 써져 있어요? 안쪽이요. 네, 그러니까. 장롱 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장롱의 옆면이라고 보시죠. 네, 옆면. 이렇게 바라보는 쪽이 아니라 이렇게 옆면 구석, 문에다 한 게 아니라? 네. 옆면이요? 옆면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새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면. 마치 안에 들어가서 쓴 네. 듯이. 안에 숨어가지고. 왜 그 장롱이나 이런 데다가 부적을 쓰냐면 이거는 산 사람을 위한 부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형상이 없잖아. 형상. 그게 이제 약간 보면은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장롱은 뭐 다 알겠지만은 뭐 귀신이 많이 숨어 있고 네. 음하고 되게 안 좋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죽은 이를 위한 비방 조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안에 장롱 쪽에 있는 물건들은 다 죽은 사람 물건이 돼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의 물건들을 위한 부적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기나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이런 것들부터 보면은 부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제기 보관함을 딱 열면 안쪽에 글씨 같은 게 이렇게 적혀져 맞아요. 있는 네. 디자인을 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그 약간 보관할 때는 안쪽에다 글씨를 새깁니다. 죽은 분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장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죽은 사람의 물건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군가 여기 안에 돌아가신 사람의 물건이 들어갈 거를 예고하고 썼거나, 정말 무서운 얘기는 내가 들어갈 자리니까 내가 썼거나, 혹은 죽은 사람의 물건이 들어올 거라는 걸 암시한 무언가가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이 제보자가 얘기했을 때 가전제품에 고장이 많이 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무언가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고 이곳에 대한 무언가의 기운이 당연히 이제 이쪽에 이상이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또 이게 생각보다 좀 그게 뭐지 잘 꼬여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답이 꼬여 있는 사건이다. 꼬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나 보더라도 살 맞았나? 근데 이게 맞았다 안 맞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 누가 듣더라도 무당이 듣든 누가 듣든 간에 이거 살 맞았다인데 안 맞았다는 게 아니고 살이 맞은 게 맞을 텐데 근데 이 장롱 안쪽에 이게 언제 쪽부터 이게 여기 존재했느냐지. 중요한 건 3년 안짝이죠. 왜냐면 아파트 상황이. 이사 와서 샀다고 했고 근데 시기가 되게 웃긴 게 이사 와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신내림을 받았다고 아까 인터뷰할 때 들은 것 같아요. 최근. 네. 최근 6개월. 네. 아 최근 6개월. 네. 그러면 이사하 보니까 어쨌든 3년 안짝이면은 비슷한 시기? 진짜 너무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상상력입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이 장롱은 제보자님 거야. 네. 그쵸. 그럼 제보자님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 그죠. 맞죠. 네일아트 사장이 아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아군이 아니었을 당시에는 자기 물건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썼을 수도 있잖아. 그 흔히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무속인으로서 이거는 되게 흔히 있는 일인데 말 그대로 이미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네일아트 사장님은. 그쵸? 그러니까 인품이 좋고 뭐 이런 게 좋은데 무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어찌됐든 그 언니를 아꼈던 건 맞잖아요. 아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꼈으면 좋든 말든 같이 이 길을 가고 싶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그걸 떠나서 이제 언니 나랑 여기 같이 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시원이 형 말처럼 옷을 주거나 이제 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무당의 길을 갔을 때는 진짜 가족이라면 나랑 같은 제자가 됐을 때가 또 하나의 줄이거든. 그러고 싶었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살은 어떨 때 맞는다고 생각해? 그 사람 싫을 때. 아니 그냥 살이를 내가 얘한테 살을 내려는데 예. 얘가 안 맞았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 예. 살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리고 역살이라고 하잖아. 역살. 잘못 날려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굿을 진행을 했어. 뭐 안전하게 끝냈다고 치자. 예. 뭐 이 사람이 살을 날리기 위해서 굿을 한 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 이 굿이 잘못된 굿이면 그것도 다 같이 역살을 맞아. 맞죠? 저 궁금한 건데요, 이건 형님. 방금 형님 얘기하는 거 듣고서 신아빠하고 신딸이 같이 구술을 했는데 무슨 굿인지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아빠의 그 구술하는 의도에서 뭔가 이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굿이 잘못됐을 때 역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네. 어느 무당이든 함부로 뭔가 의식을 해야 되니까 굿상을 깔진 않아.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무당들이 큰 돈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니네 조상이 싫다고 니네 조상 막 굿상 깔아놓고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원한이 깊지 않은 이상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움직이기 쉽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얘 굿을 해주기로 했어. 조상님 굿을 해주기로 했는데 내 스스로가 딴 마음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뭐지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얘 조상 굿은 안중에 넣는다. 그럴 때는 이제 벌점 받거나 역살 맞는 거야.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장이 물어봤을 때 왜 무당과의 그 접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그 네일아트 사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썼던 게 사실 굿을 잘못하면 굿으로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저도 처음에 캠방을 했을 때 이거 죽은 사람 물건 들어왔는데 진짜 아무 얘기 듣기도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이거 살 맞은 건데 라고 했어요. 그냥 대뜸 그냥 네일아트 사장님 얘기 듣기도 전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잡신, 허주, 벌전 이 중에 껴있는 거야. 구슬하면서 잘못됐다는 거죠. 뭔가가. 그러니까 신을 받지 않아야 되는 몸인데 몸주에게 어떤 걸 잘못 넣거나 아니면 어거지로 뭔가 집어넣다 보니까 몸이 못 버텨서 살을 맞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남편분이 알고 있다라면 사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하필 법당으로 이사 가는 날 돌아가셨어요. 이걸 좀 물고 넘어지는 게 맞다고는 봤거든. 그거 진짜 이상하긴 하죠. 네, 왜냐면 나 이제 여기 네일아트 정리하고 근데 네일아트에는 업단지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쵸?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업단지가 어떤 업단지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신내림을 내렸으면은 이 업단지를 그렇게 모시면 안 되긴 하거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네일아트를 이제 정리하고 내일부터 이 신아빠가 있던 법당으로 제가 들어가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날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게 뭐 진짜 역살이지. 네, 이건 누가 봐도 무섭다, 역살인데 진짜. 그러면 여기서는 무속적으로 간다면은 무당이 잘못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몸이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봤기 때문에 내가 신내림을 내린 건데 그리고 내가 법당을 이제 옮겨주려고 하는 찰나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이거는 무당한테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남편이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남편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삿날인데 하필 법당 이삿날하는 날 내 아내가 죽었어. 대장 말처럼 남편이 어떤 내막은 알고 있을 텐데 이러한 내막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방금 얘기하신 걸로 좀 의문이 생긴 게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 장례식장에 저 무당이 왔나 안 왔나를 좀 여쭤봤어요. 근데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올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오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와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날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그 무당은 와가지고 남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당이 장례식장에 올 수가 없을 텐데 자기 신딸이. 장례식장 왔대요. 왔대요. 저희가 그거는 인터뷰 확인했어요. 이거는 보셨대요. 그냥 무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갈 수가 없는 게 자기 직간의 제자나 또는 이제 가족이 돌아가시면 옥수를 다 닫아요. 왜냐면 이제 부정이 상문이 우리한테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일절 안 하고 3일 동안 그리고 무당은 장례식장을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엄연히 다 알고 있는 무당만의 법도긴 한데
장례식장 올 수가 없어요. 그건 무당 아닌 거 보죠. 그건 무당 아니야. 이거. 사회권인가 보다. 아 진짜 사실 이 법도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그거부터 말이 안 되는 왜냐면 거죠. 저도 시원 형도 아시다시피 저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난 장례식 일절 안 가고 49제 맞춰서 이제 천도제 하고 했거든. 나도 그때 다 옥스크를 다 닫았어. 근데 이건 무조건이야. 근데 저 남편분이 엄청 힘들어했대요. 이게 뭔가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근데 너무 힘들어했다. 이제 추스렸다. 몰랐다. 팩트 체크가 좀 팩트 필요하다. 체크가 필요한. 제보자님이 얘기를 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보자님도 이 무당과 연관이 있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게 지금 겁먹고 계신 게 이 무당에 대한 보복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보자님이 이 남편분과 같이 얘기를 잘해서 진행을 해야 저희가 100% 모든 솔루션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무엇을 밝혀야 되는가? 전 개인적인 욕심이긴 한데 형님한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 나쁜 수법으로 하고 있는 저 무당 저희 방식대로 해결 좀 봐가지고 근데 좋은 이게- 선사례를 남기고 싶은. 맞지. 이것도 네. 너무 좋은데요. 지금 이 제보 제3자의 제보자하고 얘기해서는 다가갈 수도 없어. 증거도 네, 없고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정황만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네일아트 사장님 남편분이랑 어떻게 컨택이 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이 얼마큼 이게 얘기하냐. 제- 남편이 만약에 의미심장한 자료와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싸울만 한데도 여기서 좀 어려운 건 항상 얘기하지만 무당애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 아무튼 이거는 사실상 남편하고 연결이 돼야지만 가능해요. 만약에 시도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접어야 돼. 네. 접고 여기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장롱은 누구인가 뭐 이런 것처럼 밝혀야 될 거와 해결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사실 저희가 만약에 이쪽 남편분과 이 무당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전제 조건이면 사실 유품을 정리하고 장롱에 어떤 이유의 목적을 갖고 왔는지만 해결하면 끝이긴 해요. 사실 그게 끝. 그리고 제보자님이 보복이 무섭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 남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이제 얘기가 안 되더라도 네. 안 되면 날짜를 잡고 네. 얘기했듯이 살은 왜 맞았는가, 장롱은 누구인가, 그리고 장롱에 쓴 건 무엇인가 이거를 무조건 중점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솔루션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미스터리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윤시원이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